최근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에도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향은 없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우 교수님.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유가는 지난해 말부터 상승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예. 금년도 이런 기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70달러대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금년 두 번째 주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66.29달러, 브렌트유가 69.97달러, 서부 텍사스유가 64.3달러로 한 주 동안 서부 텍사스유는 4.7%, 브렌트유는 3.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2018년도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배럴당 55달러를 예측했던데요. 이를 훌쩍 넘어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 원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7월 8월만 하더라도 5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15달러 이상 지금 급등한 것입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승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말에는 리비아 송유관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또 북해에 있는 프로티지아 송유관 균열이 있어서 가동을 중단한 사건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티지아 송유관은 하루에 약 한 60만 배럴 원유를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송유관입니다.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것이죠. 금년 들어서는 유가 상승 흐름이 우선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원유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원유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석유 수출국이고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 중에 세 번째 생산 규모를 갖춘 나라입니다. 예.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합의한 감산 연장도 유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미에 닥친 한파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급증했고, 예. 그리고 달러화 약세 원인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경우에는 달러가 유가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유가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달러 약세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 상승에 한국 경제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제 유가의 상승은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질 GDP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실질 GDP는 0.22% 줄어들고 80달러까지 상승하면 0.96%의 실질 GDP 하락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기업의 생산 비용도 국제 유가가 10% 상승했을 경우에 석유 제품의 제조 원가는 7.5%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가 상승은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업종별로 보자면 영향은 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의 평가액은 올라가겠지만은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은 커지겠죠. 그리고 해운과 운송업계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이러한 상황이 운송료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수출 상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유가 영향으로 그동안에 주춤했던 조선과 플랜트 업계의 경우에는 중동에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수주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크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유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뭐 IMF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금년도에 3.7%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신흥국의 경기 회복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흥국에서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신흥국의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것도 석유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유 감산 합의 지속과 지정학적인 리스크 면에서는 공급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유 감산 합의는 본래는 금년 3월까지 종료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3차 죄송합니다. 오펙 정기총회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죠. 예.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산유국들의 정치 불안도 공급 불안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공급 불안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셰일 정산 문제입니다.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보면은 셰일 유전의 생산성이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예. 생산량의 감소를 예측했습니다만은 셰일 업계들은 원유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가 원유가 가격이 일정 상승했을 경우에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네, 우 교수님 시간 네네.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티그룹의 전망을 토대로 $80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본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영향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